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술품이라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술에서만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헬리콥터 원형이 그려져 있는데 낙하산도 있고 날개 등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다빈치는 14세기에서 15세기 초에 살았는데 헬리콥터 낙하산이 개발되기 무려 4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창의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인체 해부도도 굉장히 정밀합니다. 화가이면서 수학, 물리학, 기계공학, 항공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이라고 미스터리 채널이나 방송에서 종종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구상했을까요? 정말로 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천재일까요? 원래 다빈치가 사람들에게 다방면의 천재로 인정받았던 게 아니고 그가 죽은 지 300년 정도 되어서야 노트가 나왔습니다. 이후 19세기에 이 노트가 정식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알게 된 것은 다빈치의 노트는 다빈치가 스스로 발견한 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빈치가 혼자 생각한 걸 적어놓은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기가 좋았던 거나 인상 깊었던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적은 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기계에 대한 책을 보면서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자기한테 의미가 있었던 걸 그대로 자기 노트에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기계, 건축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자기 노트에 옮겼고 지금 유명한 다빈치의 낙하산, 헬리콥터 등은 모두 그런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거지 그가 직접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그가 다방면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대한 스케치와 글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다빈치가 다방면의 혁신가, 아이디어맨이자 창조자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본 책들을 잘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실 유명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 유명인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사의 사탑 위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 봤더니 똑같이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건데 원래 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이 이 정설을 깬 겁니다. 아무튼 이 실험을 한 것은 갈릴레이가 아니고 그의 친구였던 빈센치 레니에리라는 사람입니다. 레니에리가 자기가 피사의 사탑에서 2개의 공을 떨어뜨린 후 결과를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와 다르게 나와서 그 결과를 갈릴레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일화가 마치 갈릴레이가 한 것처럼 둔갑된 겁니다. 거기다 피사의 사탑 실험이 있었던 1641년보다 더 앞선 때인 1586년에 사모스테반이 자기 집에서 무거운 납공과 가벼운 납공을 떨어뜨려서 이걸 검증하는 실험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공로가 유명인의 에피소드로 둔갑되곤 하는데 사실 다빈치는 그 시대에는 예술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정치귀족인 로렌조 데 메디치가 있던 시대에서 활동했는데 메디치는 피렌체에서 당시 유명한 예술가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술가 배출소인 베로키오 공방 출신이었는데도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빈치가 재능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선 다빈치는 모든 작품이 미완성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인 모나리자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앙기라이 전투나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모두 미완성작입니다. 그 당시 화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화가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이런 의뢰를 받았는데도 그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고 또 약속 기한 내에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후원을 못 받고 밀라노라는 곳에서 로렌초라는 사람의 소개로 스포르차 공작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로렌초가 다빈치를 추천할 때 화가로 추천한 게 아니라 시대 음악가로 추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음악가로 추천받았으니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것 같긴 한데 미술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의 안목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다빈치가 유명해진 것이 20세기에 들어서입니다.
바로 모나리자 때문인데,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이 현대 예술가들, 일반인들 사이에서 높은 예술성을 얻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빈치가 유명해진 계기가 된 건 1911년 8월에 이탈리아 청년인 페루지아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을 훔쳐간 사건이었습니다. 페루지아는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걸 보고 불만이었는지 몰래 들어가 작품을 훔치면서 이탈리아 사람의 작품은 이탈리아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모나리자가 프랑스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모나리자를 훔쳐 이탈리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사건은 모나리자를 단숨에 화제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절대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없다고 했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나리자가 자기들 나라로 오는 것에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작품이 이탈리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다시 되찾았습니다. 다시 루브르 박물관에 설치돼서 그때부터 모나리자는 다시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요 관리 작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 모나리자는 세계인 모두의 관심을 받는 작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모나리자 작품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경우엔 사람들이 신비한 미소라고 해서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개인적으로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빈치의 유명세는 이 모나리자가 작품성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떠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